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기분이 혹시나 상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이메일을 좀 급한 게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졌는데 그게 큰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정말 사소한 일이고 이런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큰일을 못하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까 차분하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책을 읽으면서 다시 주파수를 바꿔야 됩니다. 애기님 주파수를 바꿔야 돼요. 책을 읽을게요. 바퍼락트님의 책이고 어제 읽은 부분은 소득을 얻는 방법은 시간 제공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소득을 내 시간을 지불하고 소득을 얻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꿈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기꺼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본심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기 내면의 지혜를 믿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내면의 지혜. 설사 세상 전체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당신보다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신이 산 정상에 우뚝 서서 뒤를 돌아볼 때 오늘의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기존의 통념이 틀렸다는 8가지 증거. 자영업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오해의 대부분이 한 번도 독자적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중이 믿는 그 패러다임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여기 나오죠. 대중. 패러다임. 오케이.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영업의 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의 진실, 힘들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영업. 결국은 부를 이루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 네. 한번 어떤 부분인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시간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해주 중에 있는 직장인보다 근무 시간이 긴 사람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 오케이. 하지만 그들이 길게 일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일에 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신의 목적을 알고 날마다 목적 달성에 집중하는 것을 사무실 칸막이 뒤에 앉아 몰래 딴소리 피우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생산 의지에 불타고 매일 마주하는 일에 신명나게 임합니다. 이들은 연장 근무를 꺼리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거,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상사나 사장, 이름도 모르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업무 환경에서 가장 멋진 점은 융통성입니다. 근무 시간의 탄력성만으로도 자영업은 정시에 출근하는 일자리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써야 되겠죠. 장시간 근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일에 오래 부질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실력이죠.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엄청난 실력을 갖춘 거예요. 매일매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반복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 중 하나가 기본 생활비를 버지 못하는 것이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일할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한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내가 선택한다. 휴일과 휴가를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며 남이 만들어낸 정책이나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성과 평가 이게 정말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꿈만 같지만 성과 평가, 수습기간, 휴가 신청 따위가 없고 급여 인상 시기와 나의 가치는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업을 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는다. 근데 이것도 조금 그렇죠. 잘 될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갈까? 그쵸. 일할 시간과 장소를 내가 선택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아이린이 우리가 하는 게. 그리고 일할 사람, 고객과 투자갈도 내가 선택하고, 휴일 휴가도 선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는다. 우선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엄격히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유형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을 산 정상에 당신이 원하는 삶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엽니다. 오케이. 다각화가 가능하다. 자영업의 위험, 대비 보상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지금 제가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오늘 이메일을 봐서 아직까지 거기에 지금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아침에 시작하는 게 잠깐이라도 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 이메일은 항상 모든 루틴을 끝내고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좀 감정이 휘둘릴 걸 알면서도 그걸 또 했죠. 운동 후 갔다 와서 해결해도 충분히 될 일이었는데 그쵸? 오케이. 어쨌든 자 그래서 이리지 와리리 지금 어쩔 수 없고 지금 우선은 책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 이제 독서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사소한 일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쵸? 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다각화가 가능하다. 자영업의 위험, 대비 보상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력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통제력, 맞아요. 그 안정감을 느낀다는 게 내가 내 인생에 통제력이 있는가? 내가 내 감정에 통제력이 있는가? 내가 내 시간에 통제력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 이 통제력이 있는가? 나는 내 몸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는가? 내 신체에 대해서? 신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먹고, 내 몸 운동하러 갈 때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몸의 피규어,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통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통제력이 있는가? 그때 통제력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내가 통제력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끝낼 것인지 이런 내가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가와 없는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이 관계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통제력 없이 결단력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인생이 괴롭잖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통제력을 가지려면 내 인생 전체에서 나의 몸에 관한 통제력, 내 신체,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시간에 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통제력이라는 거, 그쵸? 그 통제력을 가질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한다는 건 항상 불안하잖아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직은 자기 소득에 대해서 직장인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건 맞아요. 자신이 통제력을 가질 때 안정감을 통제력 정규직이라고 해서 소득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유직이 되면 누구도 당신을 해고하거나 강제로 휴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급히 가입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은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즈니스 자산 전체를 관장하는 사업주라면 필요에 따라 자원을 전용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직은 자기 사업을 다른 영역이나 분야로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하나의 소득줄이 줄어들거나 사라져도 다른 줄기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피고용인의 운명은 고용주 한 명의 처분에 달려있고 그 고용주는 아무 때나 당신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 내가 이 직업,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는가? 통제권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의 일이니까. 근데 저는 사업을 생산직은 하지 않은 거죠. 저의 가치를 파는 일을 하지만 생산직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긴 한데, 그리고 사업 시스템 자체도 투자가를 조금 이윤이 배분되더라도 저는 성향상 위험을 감수하는 게 심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가를 통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것도 통제력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좀 더 평온하게, 그리고 그날 밤에 꿀잠을 자면서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내 고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타겟층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계약이 자체가 언제든지 양방에서 고객 파괴가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할 거기 때문에 직원은 좋든 싫든 고용주의 고객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고객은 왕이다 라는 생각을 영업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매사 공짜를 받는 고객이 있냐면 맞아. 오케이. 기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책 읽어요. 아이린님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에 내가 신경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사소해요. 해봐야 $10, 10불 이런 사소한 거에 내가 이렇게 하루를 낭비할 수 없고 감정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책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지만 자유직이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고객을 상대하지 않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사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이걸 얘기하신 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이트 이터리님, 그분이 이제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고객은 사실 없는 것이 낫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갑자기 또 눈이 아프죠? 왜 눈이 아프지? 진짜. 약간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나? 오케이. 오늘 아침에 이메일 열어보면서 실수했지만, 그래도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배웠으니까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사이트 위트리님이 책을 읽고 싶어요. 진짜 그쵸. 오랫동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제가 사이트 위트리님이 책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눈에 마사지 하니까 좀 낫네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든 그리고
누구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업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특히 사랑에서 언제든 누구든지 거부할 수 있다. 어떤 관계를 이어가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넌 왜 이러냐, 혹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을 때 만남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내가 언제든지 그를 거부하고 내 인생에서 걷어낼 수 있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아직 사업적인 부분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예시를 못 들겠지만 어느 날 이제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이 부분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책 읽었던 부분이 그래서 당신이 대장이니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고객을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인생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참을 이유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네. 실제로 어떤 업장에서는 진상 고객일수록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한다지만 당신은 그런 불합리한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은 오로지 당신이 만듭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할 특권이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과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목표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 왜? 이런 살면서 굳이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된다거나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이런 선택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온전히 그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고객을 끌어올 리도 없습니다. 그쵸? 더 멋진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앞서가는 많은 이가 직장인으로서 쌓은 사회관계망을 떠난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만약 다른 직장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신이 하는 일의 전부라면 그것이 당신의 앞날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자유직이고 부의 창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상관 중에 인간,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더 멋진 인맥. 오케이? 자유직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연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유직은 회사에 놀러 왔느냐고 질책받을까 놓치 볼일 없이 업무 시간 중에 인적 네트워킹에 힘쓸 수 있습니다. 자유직이라고 해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끈끈한 관계 구축이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전 관계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사업가들이 아닙니까? 인생이 바뀔 때 왜 주위에 사람이 먼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가 결국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운에 따라 흐르는데 그 운은 사람 따라 흐른다고 하잖아요. 그 귀인을 만나야 된다. 항상 성공하시고 그리고 현자분들은 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알고 싶으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관계를 하는 그 주위에 사람을 보면 된다라는 거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거의 모든 분이. 모든 책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사람들과 모이면 다 함께
당신의 전진을 돕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영업은 가족, 친지나 지인들과 더 자유롭게 관리하고 교제하게 해줍니다. 더는 방문 일정을 연휴나 주말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직이라고 해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웃소싱도 하고 외주, 한국말로 외주죠. 근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은 내가 완전히 그 장사에 모든 시간을 다 얽매여 있는 거, 그 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사람들이 일을 넣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쵸? 그들은 업무 위임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효율적 시간 활용을 원한다면 업무 위임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소득원을 구성하거나 개발할 시간을 잔뜩하는 데 쓸 수는 없지 않나요? 오케이. 어떤 이들은 사업의 지배구조를 가능한 한 난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루틴이든지 사업이든지 운동이든지 실력이 올라가면 단순해져요.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을 버는 일은 힘들어야 한다는 믿음을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No. 자, 이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은 넘어가고요. 자영업은 엄청 골치 아픈 일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자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요식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좀 스트레스에 감수성이 약하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보다는 지금 나의 성향에 대비해서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학습 곡선, 학습 효과, 즉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here 루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반복에 따른 숙달로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도식화한 것. 이걸 학습 곡선. 이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왜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 운동을 할 때는 막 하루에 5시간씩 했었거든요. 진짜 5시간 막 6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능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은 하루에 한 15시간씩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30분마다 시간 체크를 하면서. 근데 이제 올해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거의 4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버겁게 느껴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초기 학습 곡선을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요.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기본을 익혀놓으면 다음 비즈니스부터는 그렇게 시간과 비용이 빠르게 절약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요즘에는 돈도 없이 투자를 하고 아이디어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사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기회도 확대됩니다. 돈을 벌겠다고 가진 모든 것을 사업에 미리 쏟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자본금이란 게 전적으로 필요했고 인맥도 필요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고 남들이 관심을 두는 것을 제공한다면 수익은 절로 따라옵니다. 시간을 한번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좋은 소득원이 됩니다. 좋은 일과 책을 쓰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번 들여 일단 출간하면 몇 년 동안 책이 계속 팔리면서 소득을 안겨다 줍니다. 책을 쓰는 거, 영상을 만드는 거,
이 개념을 직장인의 경우와 비교하면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용주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이고 회사 업무로 얻은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치면 그 프로그램이 좋든 나쁘든 당신이 받는 월급은 똑같죠. 그 차이예요. 그쵸, 맞아요. 해당 프로그램이 훌륭히 작동할 경우 당신의 고용주는 그걸로 몇 년씩 돈을 법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고용주의 다음번 돈벌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들에게 판매한다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창의력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평생 이익을 안겨다줄 수익원을 창조하는 데 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봅시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을 받고 후자의 경우는 소득이 거의 무한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해보겠다는 의지뿐입니다. 거액의 착수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엄청납니다. 이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만약 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들에게 판매한다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창의력을 남이 아닌 자신에게 평생 이익을 안겨줄 수익원을 창조하는 데 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봅시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을 받고 후자의 경우는 소득이 거의 무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어떤 주장을 하든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 의심을 털어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입니다. 내 이야기가 사업주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통념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기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사업이란 걸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자동적으로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영업의 길에서 굶어 죽는 악몽을 떠올리지만 그런 비이성적인 두려움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기회일 뿐입니다. 자영은 개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이다. 오케이. 삶의 최대 가치는 종종 자영의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삶의 최대 가치는 자영의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자신감. 직장에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는 패러다임을 마침내 내려놓기 전에는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 신명과 희열을 제대로 느껴보기 어렵습니다. 각오를 붙잡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다. 마침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걷게 되는 아기처럼 당신도 결국에는 붙잡고 있던 것을 기꺼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동시에 자신의 직관과 판단력을 믿는데 익숙해집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든다. 줄어들긴 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쵸? 근데도 참 그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문득문득 드는 두려움. 그것이 내 머리를 잠깐 스치더라도 쳐내야 되는 거. 이것이 실력인 것 같아요. 동시에 자신의 직감과 판단력을 믿는 데 익숙해집니다. 두려움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부유한 마음을 개발하면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때로는 납작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의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꾸준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책임감이 필요하다. 인내심, 꾸준함. 성공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점진적 과정이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뭐 어느 정도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해보고
뭐가 아니면 도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점진적 과정인데 자기 주도권이 없는 곳에 안전망도 없습니다. 나의 주도권, 나의 통제권, 나의 통제권도 있고 주도권도 많네요. 프리웨어. 그리고 나의 진짜 가치는 내 직업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기반한다. 자영은 개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폭제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읽고 제임스 알런님의 책을 읽을 건데 어제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Okay, Foundation Stones to Happiness and Sources. Okay. 행복과 성공, sources가 아니라 성공인가봐요. success인가봐요.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케이. 제임스 알렌의 행복과 오케이. Foundation Stones to Happiness and Success. 오케이. 자, 원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올바른 원리,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순위죠. 어떤 일이든 중간이나 마지막에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 이 왜 우왕좌왕됐냐? 제가 왜냐면 저는 명확한 그 시간 체계가 있거든요. 루틴이 있는데 오늘 좀 급한 나머지 제가 이메일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나빠졌거든요. 아침 시작하는 그 감정 자체가 하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우왕좌왕 되는데 지금 책을 읽으면서 루틴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있고 잡았어요. 책을 읽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큰 그 범위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돼야 할 문제가 너무나 작은 건데 거기에 참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거. 그러면 큰일을 못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아이리님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진짜 그랬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일 생기면 계속 거기에 매몰돼서 하루를 도망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또 감정을 어떻게 보면 감정의 통제권, 감정의 주도권도 우리가 쥐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감정에 휩쓸렸는데 확실히 훈련을 해온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시작한 운동선수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한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 건전한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 그에 따라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들은 올바른 원칙들입니다. 오케이. 우선 올바른 원칙들이 없다면 올바른 원칙, 원리, principles, 따라야 할 잘못된 관행들도 생기고 왕성하고 비참한 삶도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맞는 원칙들이 생겼거든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그냥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 스스로 알게 되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리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식. 그래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올바른 원칙들을 생각을 하면
성공에서 가장 필요한 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진심과 진정성,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순수하게 대하는 것. 기술이라는 건 제가 처음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을 알게 되지만 사업과 사랑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업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이 기술을 부린다는 건 어떻게 무지한 것보다는 좀 한순간에 반짝 성공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부린다면 그 짧은 사랑의 성공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진심과 진정성이 없는 사업이든지 사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원칙들.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나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칙들이 가장 큰 줄기는 빼고 계속 변화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선 올바른 원칙이 없다면 따라야 잘못된 관행들도 생기고, 엉성하고 비참한 삶도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학과 과학을 체계하고 세상의 문학을 구성하고 그 사상과 천재성을 영속화하는 수십만 권의 책들은 모두 26자, 2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자라는 게 뭐죠? 알파벳인가?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는 10명의 단순한 인물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오한 천재성을 지닌 사람은 26개의 단순한 인물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만물의 근본은 적고 간단하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지식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즉 참다운 삶의 근본 역시 적고 단순하며 단순해진다라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운동도 실력이 올라갔으면 단순해져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복잡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단순해지잖아요. 그리고 제 루틴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 체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단순함이 생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너무 복잡했는데 지금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게 실력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너무 좋다, 이 책. 이 책이 진짜 100년도 넘게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답고 예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근본, 즉 참다운 삶의 근본 역시 적고 단순하며 그것들을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에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혼란을 피하고 무적의 인격을 질서 있게 구축하고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너무 좋다. 이러한 원칙들을 행동의 미궁 속에서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미궁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성공하는 것은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 책이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어떤 거는 막 2페이지든 1페이지 반 정도 되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 이 문장.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진리가. 만물의 근본은 적고 간단하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지식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즉 참다운 삶의 근본 역시 적고 단순하다. 인간관계도 보면은 적고 단순한데 거기에
그것들이 인생의 모든 세부사항에 철저하게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혼란을 피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의 인간관계가 훨씬 적고 단순한데 혼란이 없어요, 전혀. 무적의 인격을 질서 있게 구축하고, 그쵸, 나의 인격을 질서 있게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면서. 왜냐면은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실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 내 인생에 자꾸 잠깐 왔다가 갔다가 스쳐가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만 해도 영원한 성공을, 영원한 그 인간관계를, 영원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네. 나 자신은 영원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이 하는 나이니까. 나를 제외한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영원한 게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행동의 미궁 속에서, 행동의 미궁,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는 그런 미궁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성공하는 것은 삶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을 해요. 이건 내일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읽을 힘이 없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독서는 끝내고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